네,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을 찾은 한강 작가가 잠시 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성우 문학평론가와 함께 한강 작가의 스웨덴 일정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예. 한강 그 작가가 스웨덴에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상을 그렇죠. 받기 위해서 예. 그 노벨 문학상, 그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노벨 주간이 스웨덴에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축제인가 보죠. 예. 그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로 노벨 위크라 그래서 그 기자회견부터 이렇게 시상식까지 이렇게 노벨상을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는 가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자회견이죠. 네. 예, 그래서 많은 각국의 기자들이 수상의 소감이나 또 의미나 또 요즘 세계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정점의 작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전 세계가 정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떤 질문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지금 국내 상황은 좀 엄중합니다만 그래도 한강 작가의 문학적 본령 세계 그것에 대한 작가 직접 발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작가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한강 작가는 완성형의 작가라기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작가라는 특색이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그 글쓰기에 전념을 할지 이런 미래적 구상도 아마 질문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강 작가가 그래도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인데도 아직도 과정이군요. 그래서 노벨상이 원래 그 좀 연만하신 그 원로들의 공로상 개념이 좀 있었는데 좀 젊은 뭐 작가가 수상한 이례적인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그 한강 작가가 70년생인가요? 70년생이죠. 70년생인데도 굉장히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는 굉장히 어린 거군요. 최근 작가들의 그 사례를 보면 아주 젊은 사례죠. 예전에는 이제 20세기 전반기나 혹은 저 전쟁 직후 이럴 때는 그때는 좀 수명이 짧아서 그랬는지 좀 40대 작가도 있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네, 사실 이번 노벨 수상 이후에 그 전에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이지만 더욱 주목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아무래도 그 스웨덴 할리몬에서 선정 이유서를 밝힐 때 상당히 그 심사위원들이 공들여서 전작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강을 그 가장 그 수상의 반열에 올린 것은 그 맨 부커 인터내셔널 부분에 수상했던 채식주의자와 그다음에 국내의 현대사를 끌어올려서 일종의 그 여성적인 어떤 글쓰기로 그 감싸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이 세 작품을 아무래도 중시해서 본 것 같고요. 한강은 30년을 그 균질적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월한 작품들을 일정한 텀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주목은 덜 받았지만 예컨대 히랍 시간이나 흰 또는 이런 작품들도 더 좀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작품으로 먼저 이 한강 작가 작품 아직 안 읽으신 분들께는 입문하는 걸 추천을 해주시나요? 그건 한강 씨 스스로가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첫 소설집이 그 여수의 사랑이라는 단편집입니다. 그 이제 등단하고 얼마 있다 바로 낸 책인데 그게 저는 가장 한강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라버 시간 그것도 한강의 어떤 시적 문장과 그 세계를 그 소멸하고 가는 것들의 위험을 보여준 그런 작품으로 보아서 저는 그렇게 한 3편 정도 작별하지 않는다. 여수의 사랑 그리고 이제 히라버 시간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강 작가답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글쎄요, 많죠. 사실은 저는 한강은 20살 무렵부터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스스로에게 부과한 아주 흔치 않은 그 조숙한 그 작가였죠. 예. 그래서 그 일단은 글을 쓴다는 것의 고통,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이제 확장되면 역사가 되고요, 작게 되면 가정이 되고, 또 스스로의 내면이 돼서 그런 빛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관찰과 표현, 특히 예. 표현이 이제 그 수상 이유서의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했던 그것. 그러니까 산문인데 시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한강의 문체 안에서 균형 있게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정말 기막힌 그의 능력이자 산문을 시적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한강만의 그런 그 문체를 보여준 것이 아마도 한강다움의 어떤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한강 작가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 제가 뭐 사사롭게 네. 학교를 이제 선후배관이어서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을 보았고 또 첫 작품집 낼 때, 등단할 때, 네. 또 첫 직장 할 때, 또 이렇게 첫 작품집을 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가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흐릿하지만 기억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영예롭고 자랑스럽고 대견하지만 예. 또 마음에 짠함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또 이어갈까? 예. 본인이 60까지 3편을 더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말없이 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번 노벨 문학상 소식이 더 애틋하게 들리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기 전에도 사실 수상 이력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그렇죠. 그동안 어떤 상을 받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국내 문학상은 뭐 굉장히 많이 일찌감치 받았고요. 네. 예. 또 해외 문학상은 글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을 올린 그 영국에서 했던 그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예. 데보라 스미스라는 아주 그 탁월한 번역가를 만나서 글을 세계에 알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 달을 불어로 번역해서 그 작품을 수상작으로 했던 메디치 외국문학상, 이 두 메이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미 세계적 작가의 반열이 올라든 셈에 거기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가능했던 것이죠. 네. 그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잖아요. 예.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작품을 쓸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예, 많이 울었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 스스로도 폭력이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예.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 작품은 어떻게 독자로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는 방식은 리얼리즘, 이른바 현실을 반영하고 그 사건이 이루어져가는 절차, 과정을 주로 이제 다뤘는데 예. 한강 씨는 일단 사건을 배경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상처받고 위로하고 같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그 세계를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려면 굉장히 그 표현이나 묘사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지 않으면 상당히 읽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고증도 많이 하고 본인이 현장을 여러 번 가고 또 다른 선배들의 그 유사한 재질을 다룬 작품들도 참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흡인력 있는 문장으로 그걸 했다는 게 예. 아마 그 서양 독자들에게도 일종의 보편성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한강 작가의 아버지죠. 소설가 네. 한승원 그 소설가께서도 언급한 부분이 한강 씨가 한 10살쯤에 예. 그 5.18 처참한 그 사진을 보고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한강 작가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말을 했는데 그래서 폭력도 싫어하고 그 5.18은 또 계엄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상황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기자의 질문이나 또는 한강 작가의 입으로 이 계엄과 관련한 그 지금 시대의 상황을 언급을 할지도 궁금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 뭐 전적으로 작가의 선택이겠습니다만 그렇겠죠. 예. 제가 예측하기로는 질문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마 한강 씨가 지금 국내 상황을 사례로 들어서
언급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8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도 역시 아주 우리가 언제나 그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를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어떤 그 보편성 그런 걸로 또 읽어도 사실 소년이 온다의 가장 큰 감동은 그때 이름 없이 사라져간 자들이 언어를 얻어서 그들의 망자의 언어로 그 시절을 구성하는 그 기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죠 일종의.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기록하는 것과 달리 망자의 언어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동서양의 그 경계선의 표현의 기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에둘러 보편적인 그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잠시 뒤 있을 기자회견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계속 문체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한강 작가 작품을 두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이런 평과 함께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증언한다는 게 있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적인 산문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뒀다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행복한 트라이앵글로 결합을 해서 한강의 걸작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강의 그 주제 의식은 선명하고 아주 강렬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룬 방식, 그걸 담아낸 언어가 없었으면 아마 그 평가에서 아마 그 주저한 면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한국 문학이든 세계 문학이든 어쨌든 새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 문법에서는 이제 한강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저변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 뭐랄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그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가 한강의 소설을 그런 대로 뭐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한강 작가가 이제 예전부터 나온 TV에 이제 표현된 모습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또 노래 부르는 것도 한 십수년에 나왔더라고요. 노래까지 음반도 냈다고 들었는데 그런 본인의 성향도 어떻게 그 소설가는 작품에 반영이 되나요?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책 읽고 여행하고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소설을 집중할 때는 좀 스스로 고립을 택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누가 보면 비사교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 반대면 그러니까 흥겨워하고 깔깔 웃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속성도 갖고 있어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이제 스웨덴에 간 한강 작가의 지금 실시간 기자회견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마음 좀 따뜻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 초반에 일단 많이들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최근에 그 5.18 때문에 계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번 뭐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많이 길게 해줬네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이 언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걸 통제하고 막는 것은 언어의 속성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역시 작가가 그 언어가 가지는 치유의 힘, 저항의 힘 그런 것들을 30여 년간 유지했던 것을 지금의 상황에 빗대서 말해준 것 같고요. 그 점에서 한강 씨가 얼마나 그 큰 작가인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질문으로 가득한 텍스트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 비정상으로 나눈 것도 언제든지 다른 독법이 가능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찻잔의 비유는 참 역시 제가 제 기억에 그 수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그 첫 워딩도 아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루틴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책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차를 한 잔씩 했다는 거는 자신을 향한 다짐이고 도전이고 또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꾸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그
제의인 것 같아요. 예. 역시 예. 한강이 아까 자기는 많이 방황했고 예. 책이 그 작품에 와서 좀 덮어놓고 뭐 헤맸다 그러는데 그 헤매미나 방황도 저는 다 한강의 글쓰기에 다 녹아있는 한강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역시 자상해요. 네. 그러니까 질문보다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잘 해명하고 또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존중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예. 역시 노벨 위크의 첫 문을 잘 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강 작가가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과 또 자세로 이 문학들을 써왔는지 한강 작가의 성격을 예, 다 예. 담을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작가 강연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예, 예.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에 열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문학평론가님과 함께 한강 작가님의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한강 작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제 받으러 스웨덴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따뜻한 모습, 좋은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성호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